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홍우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또 내용을 배워볼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사실 뭔가 이제 굉장히 어떤 고급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매매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간간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이용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아는 내용들, 그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또 멘탈 관리하면서 좀 잘 다스려서 거기서 이제 뭔가 성과를 낼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100일 동안의 어떤 챌린지 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본을 좀 쌓아간다.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또 차근차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이평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MA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뭐 이동평균선, 우리나라 말로 뭐 이평선, MA,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5일 이평선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고요. 우리 HTS를 이제 설치하거나 MTS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또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면 그게 기본 설정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평선의 어떤 생성 원리나 이런 것들을 또 아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이평선 갖고 여러분들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5일 이평선, 그다음 뭐 20일 이평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평선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단타를 또 칠 때는 3일 이평선들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그러니까 어떤 그날의 그 종가 있죠. 어떤 해당하는 날의 종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4월 1일이다. 근데 이날 종가가 100이에요. 그 다음에 4월 2일 종가가 105예요. 4월 3일 종가가 100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종가를 합쳐서 지금 어떻게 3일간의 합으로 세 개를 합쳐서 3으로 나누면 3일 이평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일간의 평균선을 나눈 거를 점 하나를 찍으면 5일 이평선. 그러니까 이 어떤 평균값을 내 가지고 점을 만들어. 근데 그 점을 만들면 그 점이 찍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점이 찍히는 거를 나중에 이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평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은 뭐야? 20일 평균값이 점 하나로 찍히고 그게 계속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4월 1일이 지금 찍혔다. 그러면 나중에 5일 이평선은 어떻게 돼요? 하루가 지나면 4월 6일 그러면 앞에 게 지워지고 뒤에 게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누적되면서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어떤 부분도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나 주가 방향성 예측할 때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은 나중에 뚫을 때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겠네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평선이 변할 수 있겠네요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당연히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 이평선은 5일간의 평균값 그거를 이제 점 하나를 이어낸 걸 우리가 5일 이평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일 이평선도 마찬가지죠. 20일 동안의 평균값이 점 하나로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점들이 어떻게 찍힌단 말이죠. 그 점을 이어낸 거를 우리가 20일 이평선, 60일은 60일간의 평균값을 점 하나로 찍어서 그 점들이 띡띡띡띡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이평선으로 모이게 되면 또 그게 60일 이평선, 뭐 120일 이평선, 뭐 200일 이평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평선 기간별 이평선마다 좀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실게요. 5일선은 우리가 심리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에는 그냥 이론적인 것만 알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평선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의 주가는 5일선 위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일선이 살아있다라는 건 그 종목이 아직은 단기 심리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의미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저항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가 어떻게 깨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지만 일단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 특히나 이제 상승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은 5일선이 일반적으로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다가 안착할 때 첫 번째 지지 라인, 우리가 안착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심리선인 5일선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이평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선인데 21선 같은 경우에는 황금선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1개월의 추세를 나타내주는 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5일이면은 보통 우리가 20일 거래, 20일 아니면 뭐 22일 이렇게 이제 거래일수로 한 달이 좀 진행이 되는데 21선이다라는 거는 뭐야? 한 달 동안 거래된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1개월의 추세를 나타내 주는 선이고, 보통 강한 종목은 21선을 타고 움직이거나 이탈해도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21선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밀렸다가 21선 안착하고 하니까 급반등. 여기서도 밀렸다가 22선 안착하니까 어떻게 급반등.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황금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평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21선 지지하고 반등, 여기서도 순간 이탈했지만 재차 안착시키고 또 반등, 이런 식으로 진짜 센 종목들은 21선에 대한 안착을 빠르게 좀 진행을 시키고 그 자리가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한미반도체를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어요. 2번이죠. 상한가 올라갈 때 중간에 이제 따라 붙어서 상한가를 먹었고, 장기 이평선이 지금 밀집되다가 위로 박스권이 뚫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에서 조정받을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도 21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또 다시 올려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차트를 봐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엄청나게 지금 탄력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의 특징들은 지금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21선이 깨졌지만 재차 21선 안착을 시키고 나서 급반등. 여기서도 이탈 없이 반등, 여기서 21선 이탈 없이 반등. 그래서 21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그 어떤 황금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사실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전에서 적용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상대적으로 너무 좀 강해져 버리면 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힘의 논리로 봤을 때는 21선이 깨졌는데 한 일주일 이내 아니면 2, 3일 만에 다시 21선에 안착을 시켜준다라면 그 종목들은 강한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연습을 하면서 어떤 내 걸로 좀 만드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은 황금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왜냐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 1개월 정도의 추세는 나타내 주는데, 이게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힘으로 봤을 때는 가장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평선이 21선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1선은 수급선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의 평균 주가를 산출한 거예요. 중기적인 흐름에서 자금 유입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수급선 또는 중기 추세선이라고 불린다. 61선이 지금 중요한데 이 자리가 깨졌다. 올라갔다 61선이 깨져버리면은
주가가 보통 약세를 띠거나 아니면 조정이 좀 더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 121선도 좀 비슷하게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1선이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장기 어떤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61선은 수급선이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61선 부근에서 조금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사실 추세를 아직까지 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루즈하게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1선이 어떻게 깨지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요런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61선은 요 초록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제가 한번 초록 색깔만 한번 남겨보죠. 초록 색깔만 한번 남겨보고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61선 전후에서 굉장히 등락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ISC라고 하는 종목은 HBM 또 대장 중에 하나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지,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쌍바닥, 그죠? 그 다음에 61선이 넘어갔지만 또 이탈,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박스권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 저점이 지금 여기서도 이탈이 없어.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61선이 수급선이기 때문에 61선이 깨졌다. 그러면 얘는 끝났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수급이 이제 어떻게 이탈됐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위치가 이렇게 지금 61선이 깨졌지만 전 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센스를 발휘해야죠. 61선이 횡보하면서 옆으로 이제 누워있는 그런 차트에서는 61선이 깨진다고 했을 때 전 저점이 만약에 지지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는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요럴 때. 그럼 61선이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를 보인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양호한 매물 소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했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에 준하는 어떤 상승, 그다음에 저항에서 매도하고 또 여기서 매수하고 또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그거의 어떤 기본이 됐다라는 건 큰 그림에서의 어떤 박스권 지지도 있지만 61선이 이탈한 상태에서 어떻게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61선이 깨졌지만 계속 그 자리에 맴돌다가 위로 한번 약간은 좀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뚫릴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그 시점에서 플러스 알파로 보여. 기본적 분석이 어떤 내용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서 우리가 좀 매매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61선. 요게 지금 어떤 좋은 예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선이 깨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옆으로 기는 어떤 기간 조정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이제 또 좋은 어떤 추세를 관찰하고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3개월, 6개월 아니면 뭐 그 이상, 특히나 6개월 이상 어떤 기간이 설정이 될 때는 경기와 또 연관이 있죠. 왜 단기 파동은 아니고 그래도 중장기 파동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6개월간의 주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 장기 평선인 만큼 경기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경기선이라 불린다. 정배열에서 하향 이탈 시 주가 약세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와 조금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주가의 흐름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시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결국에 이것도 한번 좀 보죠. 전체적인 어떤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선이 이렇게 주가가 깨고 내려가면 다시 121선에 대한 안착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깨졌죠? 61선이 깨졌고 또 121선도 깨졌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이평선이 깨지면 우리가 이제 그 이평선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착시키기 위해서
액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파 시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윗꼬리가 생겼습니다. 둘 다 돌파가 안 됐어. 그래서 깨지고 돌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다시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121선을 제대로 건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 지금 회색 선이 여러분들 121선인데 깨지고 나서 한 달 동안에 한 두 번 정도 돌파 시도 했다가 다시 밀려요. 그 다음엔 61선도 제대로 안착이 안 되니까 121선에 대한 어떤 터치도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으로 61선이지만 궁극적으로 JYP 이 종목은 121선이 돌파가 돼야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왜? 지금 보면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건든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탈이 되고 돌파 시도가 짧게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긴 했지만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121선은 워낙 오랫동안 밑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뭐다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당연히 하락폭이 커지거나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니까 어떻게 밀리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JYP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좋은 어떤 예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정배열에서 하향 이탈 시 주가 약세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기 트렌드,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면 장기 이평선이니까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가면 의미 있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 넣었다면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JYP가 이제 121선이 안착이 됐을 때는 얘가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6개월에서 뭐 1년 아니면 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지지선이 훼손된다든가 반대로 저항이 어떻게 뚫린다든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얘가 큰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21선의 어떤 흐름은 경기선이지만 상당히 의미를 갖는 이제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배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당연히 계실 거고 역배열도 아시는 분 당연히 계실 텐데 자,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위로부터 단기 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평선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5일선 그 다음에 얼마? 11선 내지는 뭐 21선, 61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우리가 처음에 HTS 여러분들 그거 하면은 설치되어 있는 그 이평선 있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자, 그게 이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예.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JYP 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 정배열 종목인 거죠, 사실상. 그죠?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 정배열 종목인 거지.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계속 왜 주가가 신고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5일선 요렇게 뭐 5일선이 가장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1선 21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보시면은 뭐 61선 이런 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단기 평선, 중기 평선, 또 중기 평선, 장기 평선 이렇게 순서대로 깔린 거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고 그 반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봤던 뭐 JYP 같은 경우도 정배열이었다고 얘는 어떻게 역별로 이제 넘어온 거죠. 위에 지금 뭐 121선, 61선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이평선이 어떻게 중장기 이평선이 깔려 있는 경우는 역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사실상 정배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수익을 보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맞는 이야기긴 한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오르고 저항이 좀 심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참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게 특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있지만 그 매물을 매수세가 다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저항이 당연히 있고 저항의 힘이 강해지면은 일시적으로 크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올라간다고 이게 심리가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 올라간 만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다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죠. 요렇게 지금 보면은 이때 음봉 윗꼬리가 발생을 했고 이 고점 결국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매도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윗꼬리 음봉 생기고 다음날 양봉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음봉이 또 길게 빠지죠. 예. 그러니까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건 맞아요. 대신 한번 저항 자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넘어갈 때 쉽게 못 넘어가고 매물이 나오면 크게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정배열 종목이긴 하지만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조금씩 이제 넘어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21선이 깨졌으니까. 근데 올라갈수록 뭐가 부담이 돼? 당연히 매물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죠.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어 있다.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몇 프로 올랐을 때 심리가 바뀔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주가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시장에서 느끼는 심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거는 뭐 호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흐름 분석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져 버리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안에 떨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배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평선이 위에 깔리는 거고 단기 평선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건데 매수 접근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실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자격증 여러분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중간에 이제 또 이야기한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내용이 수정을 조금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적어드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딱 자로된 듯이 뭔가 100% 수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들의 어떤 심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누군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고 갑자기 매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죠. 누구한테? 일반적인 개인들한테. 왜? 학벌이 좋든 나쁘든 나는 주식에서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실전과 이론은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인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매수 접근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실이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하다. 요거는 케바케지만 일반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랑 또 비슷하게 요거와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 예를 들면은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심리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대적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사실. 최근에 이제 뭐 파라다이스를 제가 또 추천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TV 출연해갖고 추천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얘는 조금씩 좋아지죠. 오늘 같은 경우도 7% 급등하면서 상당히 흐름이 좋죠. 물론 이제 이런 구간들에선 심리가 좋을 수가 없겠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스러울 테니까요. 그죠? 왜 시장도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나 좋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내 종목은 계속 빠지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심리는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다라는 거고 역배열이면은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심한 경우들이 당연히 많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역별에 대한 의미는 뭐냐? 장기 평선이 위에 깔리는 거, 그다음에 단기 평선이 밑에
지금 깔린 거를 우리가 역배열이다. 지금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지만 역배열이 어떻게 조금씩 정배열이 되어가는, 정배열이 아니면 되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사실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이평선은 배워야 되고 이평선의 생성 원리 좀 배워두시면 좋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요걸로 이제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평선을 이용함으로써 장점은 뭐냐면 추세를 볼 수 있다. 추세, 그죠? 추세를 본다라는 건, 지금의 이 주가의 방향성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맞춰서 움직여야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기간별 이평선이 갖고 있는 특징, 5일선, 뭐 21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뭐 121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어떤 예시를 한번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 은 뭔가, 그 다음에 역배열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니까 요것들 한번 오늘 배워본 내용들을 여러분들 또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해지면은 그냥 내 걸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요 정도까지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고생들 좀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